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당당한 건물주로 변신한 다크호스 조태호님이 쓰고 모모북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꼬마 빌딩 찐부자의 생존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의 성공 로드맵으로 재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 즉 14년간의 부동산 투자, 5년간의 개인 자영업자, 10년간의 원룸 다가구 건물 임대 운영 경험과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과 재테크 관련 300명 이상의 상담 사례를 접한 저자 꼬마 빌딩 찐부자가 대한민국 평범한 30, 40대 가장들에게 생존 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 책의 일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투자 인생 15년. 앞만 보며 달려왔지만 끝나버린 안정적인 삶. 어제까지의 나는 무너졌고 진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다. 지난 3년간 긴 부동산 하락, 조정, 폭락장을 거치면서 마치 그 시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지켜왔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최악의 암흑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 걸까?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걸까? 네가 뭔데? 너 뭐 되니? 너 때문에 가족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게 맞는 거니? 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14년 넘는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무기력의 긴 터널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보려고 저를 중심으로 제 가족, 제 친구, 투자 동료, 유튜브를 통해 만난 상담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90% 이상 경험담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친근한 동네형, 오빠, 친구처럼 감성적인 공감과 유머를 곁들여 지친 현실에 소소하게 위로해드릴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대문자 T의 성향을 탑재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정확하고 이성적인 현실 조언을 드린다 생각하고 제 생각을 그대로 적어나갔습니다. 지난 14년간의 다사다난했던 부동산 투자 경험, 5년간의 개인 자영업자 경험, 10년간의 원룸 다가구 건물 임대 운영 경험, 유튜브 통해 부동산 그리고 재무 관련 300명 이상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돈 모아 내 자가 건물에서 장사하며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40대 모든 친구, 동료, 누님, 형님, 동생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스스로 만들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만은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끝으로 유튜브 채널을 5년 넘게 운영하면서 만난 300명 이상의 재테크 앤 투자 상담자 분들, 제 주변 친구, 지인, 동료분들, 그리고 제 와이프와 두 아들 상우와 민기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 콘텐츠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것이 된 부동산과 헝것의 부동산, 그 차이는 하늘과 땅.
매일 새벽 집을 나설 때마다 반드시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단 1분 1초라도 내 집 안에 있는 게 싫다. 가만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인다. 누구지? 이 동네 아재는? 엘리베이터가 곧 내가 사는 층까지 올라온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웠던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쓰레기를 각자 자기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버린다. 쓰레기를 버리는 그 순간에 쾌감이 있다. 터벅터벅 걸어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잠금 장치를 풀고 매장으로 갈 시간이다. 이 자전거도 거의 1년째 타고 있다. 당근 거래로 좋은 녀석을 착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었다. 큰 문제 없이 내 육중한 무게를 감당해줘서 고맙다.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8월 중순 한여름이지만 새벽 공기는 시원하다. 출근하는 대부분의 길이 내리막길이라 땀도 덜 난다. 매장에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동네가 있다. 바로 상업 건물이 즐비한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 오늘이 월요일이라 그런지 어제의 흔적들이 눈에 띈다. 사이좋게 손 붙잡고 운동 나오신 중년 부부, 길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바쁘게 출근하시는 평범한 사람들, 새벽, 특히나 월요일 새벽의 풍경과 모습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는 다른 날과는 조금 달랐다. 한 아파트 오른편을 돌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 한 분이 긴 집게로 벽에 붙어있는 쓰레기를 뽑아내고 계셨다. 뭐지? 쓰레기가 벽에 꽂혀 있나? 은근슬쩍 옆으로 가서 그 황당한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벽돌로 쌓여진 아파트 경계벽 사이사이 공간에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쓰다 남은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컵, 휴지뭉치, 담배꽁초, 다 피고 남은 담뱃값, 맥주캔 등등. 방금까지 기분 좋았던 새벽의 갬성에 금이 가버리는 순간이다. 경비 아저씨의 노곤한 뒷모습을 앞지르며 나는 다시 내 길을 갔다. 새벽 6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술을 먹고 밤샌 사람들, 밖에서 싸우는 남녀 커플, 술 먹고 울면서 편의점 탁자 앞에 엎드린 사람, 밤새고 3355 자기들끼리 모여 큰 소리로 떠들고 담배 피며 누가 침을 많이 뱉나 내기하는 청년들. 헉, 팔과 다리에 무슨 그림이 저렇게 예술적으로 그림 그릴 데가 없나? 스케치북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나? 어서 피해야지. 도망가자.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지. 저 동생들 눈이 풀려서 혹시 나를 보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를 불러 세우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당당히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버려야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가 자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도 20대 때 저런 시절이 있었다. 돈은 없지만 친구가 좋아 뭉치고 같이 있을 때가 마냥 좋았던 그 시절.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간다. 바로 옆 공원에서 어르신분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다. 날도 더운데 대단하시다. 한쪽은 젊음을 무기로 독한 술과 안주로 몸을 채우고 한쪽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땀으로 온몸을 적신다. 같은 시공간에 모두 다 다른 인생을 산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인생이 있다. 새벽은 어김없이 환경미화원 분들의 시간이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계신다. 이분들이 없다면 깨끗한 환경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매장 주변에 최근 들어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업지역 땅이라 그런지 층수도 15층, 20층이 아닌 최소 35층 이상이고 높은 건 49층짜리도 있다. 그 옆에 낮았던 건물이나 모텔을 허물고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도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남들이 원하는 역세권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반대쪽은 2층 양옥집,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빌라 건물들이다. 한쪽은 상업지역의 땅, 반대쪽은 일반 주거지역의 땅. 10m 길 하나를 두고 땅의 가치는 이렇게 다르다. 시간이 지날수록 땅 가격 또한 점점 벌어질 것이다. 아파트를 소유하는 집주인과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과의 격차, 주거지역 원룸이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즉 수십 수백 평 땅을 보유하고 있는 땅주인과 그 건물에서 임차로 살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과의 격차. 우리는 같은 시공간에 숨쉬며 살고 있지만 다 같은 시간이 아니며 다 같은 가치가 아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돈을 벌고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커지고 있고 누군가는 시끄럽게 돈을 쓰고 있고 자산은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먹고 살기 팍팍해져 간다. 세상 사람 그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지만 가끔 나는 그 벽이 느껴지고 보일 때도 있다. 나는 과연 언제 저런 신축 아파트에 살아볼까? 내가 비싸고 남들 부러워하는 비싼 아파트에 와이프와 아이들과 함께 실거주할 수 있을까? 투자를 시작한 2011년부터 난 투자와 실거주를 철저히 분리했었다. 상대적 하급지 저렴한 주거지에 살면서 월급 받아 차곡차곡 모은 돈을 전부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내 엉덩이에 큰 돈을 깔고 앉는다는 건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 시간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도로를 지나 매장 위치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왔다. 새벽부터 고급 세단 승용차 트렁크에 골프 클럽을 실으면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년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스윙 연습을 하며 몸을 푸시는 분도 있었다. 와, 오늘 같은 날 필드 가서 드라이버 한번 날리면 사장님 나이스 샷. 바로 옆으로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폐지나 돈 될 만한 물건을 찾으며 더운 여름 그 이른 시간부터 땀을 흘리면서 자전거 타는 나를 스치듯 지나간다. 삶의 고됨과 고통이 느껴졌다. 그 향기가 내 코를 찌르는 듯 했다. 냉정하지만 나는 나이 들어서는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싶지는 않다. 과거에 저분들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냥 씁쓸했다.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 인생에 대해 논하고 있는가? 다들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축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안 보이는 벽이 느껴지듯 저분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매일 새벽마다 반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잡생각들이다. 남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잖아. 각자 자기들만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다들 성인이니 알아서들 사는 거지. 뭐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20분간 열심히 달려와 매장에 도착했다. 자전거를 세우고 매장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매장 앞에 담배 꽁초들이 무단투기 되어 있네. 아, 담배 피고 꽁초를 제대로 처리하면 팔이 부러지는 건가? 양심까지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 애들 먹는 이유식 아이 반찬 전문 매장인데 사람들도 참. 목장갑을 끼고 담배꽁초와 주변 쓰레기를 줍는다. 일 시작하기 전부터 매장 주변이 더럽고 정리가 안 되면 마음이 좋지 않다. 매장 건물 뒤편 재활용 쓰레기 분리함도 운동 삼아 걸어가 본다. 역시 빠르시다. 재활용 쓰레기차가 벌써 왔다 가셨네. 어제 꽉 차 있었는데 다 가지고 가셨구나. 감사합니다. 재활용 쓰레기함에 녹색 쓰레기 그물망을 예쁘게 정리한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시작하자. 무탈하게 자전거로 출근 잘했고 매장이나 건물 주변은 깔끔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처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 무조건 해결할 것이다. 손 세정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 두건을 착용하고 앞치마를 걸쳐 양쪽 끈을 허리 뒤쪽으로 감아 2번 꽉 조였다. 그렇게 에어컨 전원을 켜고 매장 첫 업무를 시작한다. 매장 내부에 금방 냉기가 가득 찬다. 에어컨 발명해 주신 캐리어님 진심으로 완전 사랑합니다. 내 마음도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얼마 전에 와이프와 에어컨을 발명한 분의 위대하신 조남을 센츄리라고 했다가 둘 다 빵 터진 일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캐리어님,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연봉 1억 넘는 철밥통 공기업 직원이 평생 가난했던 충격적인 이유. 2006년 26살, 대학교 4학년 2학기 9월에 취업해서 기본 직무 교육을 받은 후 10월부터 울진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현장 근무를 시작했었다. 원자력 발전소 전체 설비를 점검하고 정비를 맡고 있던 우리 회사 업무 특성상 직원 2~3명이 같이 조를 이뤄 현장 설비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이 워낙 위험한 현장들이 많았다. 고온, 고압, 고소, 전기 고압 등등 살벌한 현장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어느 한날 아버지보다 연세가 몇 살 더 많으신 팀 내 최고참 정년퇴직을 몇 달 앞두고 계신 과장님 한 분과 한조로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네가 이번에 대졸로 들어온 신입이라고 했나? 몇 살이라고 했지? 네, 과장님, 올해 26살입니다. 아, 우리 막내보다 나이가 어리네. 다코, 너희 부모님 부럽다. 우리 막내는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휴. 아, 네. 근데 참 걱정이네. 다코야, 오늘 처음 현장 같이 나가는데 내가 별소리를 다 하네. 몇 달 뒤 퇴직인데 내가 지금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여기 퇴직하면 회사 사택에서도 짐을 빼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답답하네. 현장 점검 어느 정도 했으니 담배 피니? 저쪽 흡연구역 가서 한 대만 피고 가자. 담배를 피지 않지만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한 과장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이던 시절 나는 퇴직, 은퇴 그런 단어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았었다. 그 당시에도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게 거의 35년 넘게 근속을 하셨고 공기업 특성상 초봉이 높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호봉이 쌓이셨을 거고 그 당시 직원 평균 연봉이 7~8천만 원 선이었지만 이분은 35년 넘게 근무를 하셔서 최고 호봉, 즉 1억대 연봉을 받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다. 아니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밖에 대한민국의 대다수 중소, 중견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1억은 무슨 4, 5천만 원도 못 받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억 연봉자가 저런 앓는 소리를 한다고? 내가 신입이라서 그냥 재미로 그냥 장난처럼 하는 이야기인가? 사택에 사시는 건 알고 있는데 퇴직하면 사택에서 나와서 본인이 원래 장만해둔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집을 사면 되지 무슨 집이 없다고 해? 참나. 몇 달 뒤 정년 퇴임식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그 과장님은 직원분들 앞에서 그동안 소회를 말씀하시고 가족분들과 직원분들의 응원과 박수를 받으시고 현역에서 은퇴자의 삶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다. 얼마 뒤 다른 선배 직원분들의 대화 속에서 그 과장님이 몇 달 전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분의 특수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었어도 그동안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수차례 날리셨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울진 근처 아파트 단지 내 분양상가에 투자하셨지만 분양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임차인과 계약도 하지 못하고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나가야 하는 대출 이자. 막내가 취업도 못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자녀들 또한 아직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 만 60세가 넘어 퇴직을 하시고도 바로 얼마 뒤 우리 회사 협력사에 기존에 받으시던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직을 하셨다. 그것도 정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직으로. 흔히들 우리가 희망하는 퇴직 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여유자금이 있고 월급을 대체할 만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수익 구조도 있으면서 여기에 매달 연금 수익까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은퇴 퇴직 후 인생을 생각했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 현실은 그만큼 녹록지 못했고 차가웠다. 미리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고 누구 말만 듣고 제대로 상권이 형성되기도 전인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풀 대출을 받아 투자한 무지함. 매년 연봉 1억 넘게 벌고 있었지만 그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이다. 그래, 여기 사원 아파트가 내 집이지. 집을 왜 사? 돈 주고 집 사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주거비가 들지 않으니 월급 받아 내가 하고 싶던 골프 실컷 치고 원하던 차도 바꾸고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자식들이 취업하지 못했으니 아직은 거기에 들어가는 뒷돈도 만만찮지만 괜찮아.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어휴, 뭐 일이 많이 썼어? 카드 별로 긁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다음 달 또 월급 나오는데 다다음 달에는 보너스도 나오고. 뭐가 걱정이야.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살지 말자. 팀 내 최고참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고 이게 정답이야. 그런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쌓이다 보니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은퇴 노후로 인해 고통받는 건 역시나 자기 자신이다. 억대 연봉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적은 월급을 받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그 돈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분류해서 자산이 불어나고 월급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자본주의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 그것을 누가 빨리 깨닫고 실행하고 행동하는가의 싸움이 아닐까. 나는 그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공기업 정년 퇴직. 억대 연봉 받았던
모두가 부러워했던 팀 내 최고참 과장님. 어디 땅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건물 사놓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머지 생 보내는 거 아닌가? 그 선입관이 모두 다 깨져버렸다. 내 생각도 내 머리도 내 가치관도 모두 말이다. 과장님께서는 조금만 더 일찍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한다. 나는 절대로 여기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9 to 6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그런 직장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일단 투자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실물 자산 투자를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야겠다. 지금부터 받는 월급의 일부를 미래로 보내놔야겠어. 세상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과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거울 치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년이 된 자녀들의 용돈이나 생활비까지 책임지시는 것, 그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인된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과장님의 노후도 그들의 인생도 서로 독립된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신 과장님께서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것이야말로 과장님 자녀분들이 진심으로 그 상황에 감사하고 본인들 인생만 잘 챙기고 집중할 수 있음에 다행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각각의 독립,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둘 다 사는 유일한 해법이자 해결책입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최후의 유일한 보루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분들과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분 상하시지 않으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장님 건강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일 이후 13년 뒤에 그 좋은 회사에서 자진 하차할 줄이야. 공기업인데 왜 나왔지? 그것도 제 발로? 나도 연봉 1억 찍고 나왔어야 하는데. 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일들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의 내 인생을 모두 바꿔버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말이다. 창업하지 마시고 통장에 돈 조금씩 빼먹으며 사세요. 2년 전에 실제로 개인 매장 창업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의 사례이다. 50대 중반 대구의 모 중견기업 부장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고 곧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 하셨다. 무려 30년을 근무하셨다고 했다. 대단하십니다. 리스펙합니다. 지금은 조금 시들하지만 그 당시 마라탕이 한참 뜨고 있을 시기라 그 업종에 대한 미래 전망을 궁금해 하셨다. 잘못 찾아오신 거다. 나는 마라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이분 이야기를 한참 듣는데 나는 확실히 하나는 알 수 있었다. 창업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이분은 분명 100% 망한다. 매장 규모는 최소 80평 정도 대형 평수로 오픈해야 한다고 하시고 주방장에 홀 서빙을 보는 알바나 직원은 최소 7, 8명을 뽑을 예정이라 하셨고 그만큼 바쁘고 손님이 많을 테니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셨다. 배달은 배달 어플 통해 대형 업체를 쓰면 된다고 하셨고 당당하게 본인은 한 번씩 나와서 홀에서 주문받거나 계산하신다고 했다.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 교육이나 강의, 창업 박람회도 몇 번 가보셨단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 직원이 장밋빛 미래만 보여준 거 아닐까? 마라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장인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한 몇 년간의 짬바가 있으니 질문을 드려보았다. 부장님, 지금부터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제가 궁금한 거 질문 몇 개 드려볼게요. 80평 정도 되는 매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본사에서 혹시 어디 위치에 한다고 정해 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책정하고 있다 하던가요? 상권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위치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권리금이나 시설비, 각종 초기 인테리어, 갖춰야 할 집기류 모두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가요? 아까 종업원들 그 정도 규모로 고용하면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인건비는 감당이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본사 통해서 재료를 모두 다 공급받으셔야 할 건데 각 재료들의 단가나 계약 관련해서는 혹시 별도로 공부하신 게 있으실까요? 마라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흔히 사 먹는 스테디셀러 같은 중국집,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같은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자극적인 맛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릴 것 같거든요. 애들도 요즘 많이 사 먹는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과연 계속 허락할까 싶기도 하고요. 저부터도 저희 애들 먹여도 가끔 먹이지 자주 사주진 않을 것 같아서요. 한 번씩 먹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반짝 유행하고 또 훅 꺼질지 몰라서요. 탕후루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부장님, 아까 주방 일이나 나머지 매장 전체 일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신다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식점인데 주방 일을 잘 모르고 메뉴에 대해서도 잘 몰라도 될까요? 그리고 요즘 알바 인건비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알고 계실까요?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얼마 정도고요? 매달 내야 하는 로얄티 같은 거 있나요? 특히 개인 창업이 아니다 보니 본사 계약에 있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체크리스트 만드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회사에서 업무 추진할 때도 똑같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담당자부터 해서 홍보팀, 인사팀, 기술팀, 계약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든 말이에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시작하셨다가 부장님이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그 퇴직금 3년이 아니라 석 달 안에 허공에 날릴 수도 있어요. 최악은 나중에 현상 유지도 안 돼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먹으면 부장님하고 부장님 사모님 정말 말년에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자영업 대출빚도 못 갚으시고요. 매장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바뀌어도 그전과 동일하게 마라탕 맛이 유지되는가? 친절한 고객 응대를 부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가? SNS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배우고 부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가? 자영업자 대출 받으시면 매달 대출 이자도 나올 건데 거기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통신 비용, 화재 보험, 매장 청소 관리를 모두 다 컨트롤하고 다 챙기실 수 있으신지, 잘못하면 나중에 가게 팔리지도 않고 그냥 생지옥에서 살게 되실지도 모르는 거라서요. 매장 장사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어느 임차인이
여기 들어오려 하겠어요. 투자한 수억 날리고 매장가치 하락에 권리금은커녕 보증금 다 까먹고 빈털털이 안 되란 법 없어요.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휴일에 도서관 가서 우선 창업 관련된 책을 전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고마워요. 근데 나는 단지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위치에 매장 오픈하면 사람 많이 올지 그거 물어보려고 오늘 온 건데.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렸네. 그 이후에 이분을 다시 볼 일은 없었다. 대화를 하면서 그 부장님 눈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이것이다. 아, 저 사람 뇌가 굳어져 버렸구나. 누가 말려도 할 사람이다. 이미 거기에 제대로 꽂혔다. 누가 와도 못 말린다. 저 고집과 이상한 근성. 제대로 크게 고생해 보셔야 알겠구나. 회사 조직 안에서 높은 한 자리에 계시고 내가 낸데 남들과 경쟁해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고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았는데 밖에서 작은 매장 하나 성공 못 시킬까? 부장님, 죄송하지만 메타인지가 부족하십니다. 회사 안에서야 나를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조직이라는 게 있었기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시진 않으셨을까요? 회사 밖에서 우리 모두는 신생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합니다. 퇴직하신 분 중에 고령이나 중년의 나이에 매장을 오픈하신 분들 중에 유독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부장님이 되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요? 이 상태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한다면 100% 망할 거라는 내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마세요. 꼭 지옥을 직접 체험해 봐야 지옥이 무섭다는 걸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30년 일하시고 받게 될 그 피같이 소중한 퇴직금. 그냥 통장에 넣어두시고 조금씩 곶감 빼먹듯 쓰시는 게 최선입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직 40년 이상 더 사셔야 합니다. 가늘고 길게 천천히 가시죠. 부장님, 그 지옥에 마지막으로 문까지 닫아버리고 들어가시진 마세요. 제발요.